요즘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간의 보수와 함께 뜨뜻한 붕어빵을 건네주던 오씨. 절 정말 힘들게 하셨던 그분. 오씨는 새희망 일자리라고 과거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불렸던 작업도 좀 바치셨습니다. 물론 임금이야 최저임금밖에 안 되지만 나이든 가정주부의 소일거리로는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오씨의 부상은 압박골절이었습니다. 전에 압박골절 후유장애 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압박골절이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어쨌든 영상과 판독지를 보고 있는데 참 암담하더군요. 후유장애 시에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삭감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사고 부위 외에도 골절이 있는데 그 골절이 과거에 있던 골절이고 그 사이에 모든 디스크가 오래전부터 상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골밀도 검사지를 찾아보니 역시 골다공증이시더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개인보험을 처리할 때 골다공증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개인의 질병으로 보고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기왕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개인의 질병은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손해의 공평부당 원리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왕증 부분을 감안하고 오씨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뚜렷한 기형으로 30%의 장애지요. 꽤 높은 장애기는 하지만 오씨에게는 이런 걸 뭉개버릴 만한 강력한 삭감 요소가 또 있었습니다. 참, 혹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시면 저희 손해와보험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영상 시작 2분 만에야 나오는 끝판왕 삭감 요소는 바로 직업급수, 그러니까 상해급수가 1급입니다. 직업급수 또는 상해급수란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급수에 따라 위험률이 다르므로 보험료도 다릅니다. 즉,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씨처럼 가입 당시에 사고 날 위험이 적었던 1급 가정주부였던 사람이 사고 위험이 높은 3급 일용근로자가 되었다면 보험료를 올려받게 됩니다. 원래는 생명보험에서도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 삭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타난 이후로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급수가 문제되는 것은 손해보험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의 변경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벌칙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삭감하고 보험료를 증액하며 때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씨는 3달 넘게 공공근로를 했는데 이걸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통지 의무 위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뚜렷한 기형으로 30%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여기에 기왕증 감액을 당하고 거기에 더불어 직업급수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삭감까지 당하면 보험금은 한 줌도 남지 않을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절 멘붕에 빠뜨렸던 것은 감액 비율이었습니다. 담당자와 협의하에 기왕증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그러고 받은 보험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급수 통지 의무 위반으로 비리 삭감 후에 지급된 금액은 36만 995원이었습니다. 무려 87%가 삭감된 겁니다. 우와, 보통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50% 정도가 삭감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더군요. 특판 상품이어서 각 급수 간 위험률이 매우 컸거든요. 어찌 보면 저에게는 대실패였던 이 건을 이렇게 공개하는 건 다행히 이 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직업급수 위반이 발생할 경우 빠져나가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오씨의 경우에는 일부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일부는 역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돌파했습니다. 결국 보험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무사히 낼 수 있었다며 보너스로 화면에 붕어빵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직업급수 위반으로 생겼던 그 아찔한 상황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설계사분이나 일반 보험 소비자분들은 자신의 보험이 손해보험이라면 꼭 통지 의무를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손해보험에서는 직업에 따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이를 직업급수 또는 상해급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험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추징, 추보험료 인상, 보험금의 삭감,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도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찾으시거나 clep.modu.s로 방문해서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